크리스마스 앨범 한번 내보지 않을래? 모라이어의 반응은? 왜?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올해 더욱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모드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자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상징하는 팝이라면 단연 모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조금 얘기한 바 있지만 역시 이 노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집이 나올 만한 노래예요. 머라이어가 이 곡을 만든 계기와 곡의 역사, 그리고 이 곡이 만들어준 머라이어의 역사까지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라이어 캐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답답함을 노래로 표현하던 사람이었고, 데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훗날 남편이 되는 음악 비즈니스의 거물 토미 모톨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일찍부터 빵빵 터뜨리면서 빌보드의 제왕이 돼요. 이 당시의 성공은 출중한 능력에 소니의 사장이었던 토미의 수완이 더해진 결과물이었는데요. 머라이어가 3집을 낸 뒤에 이런 제안을 받는 거예요. 아, 머라이어야, 크리스마스 앨범 한번 내보지 않을래? 머라이어의 반응은? 왜? 머라이어가 얘기하길 이거는 보통 커리어 말년에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캐롤 앨범은 아주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만인에게 익숙한 노래를 크리스마스라는 대목에 커버 명목으로 내면은 무조건 기본은 팔려요. 그러니까 보통 명성은 있지만 경력은 하락세인 유명 가수들이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말년에 캐롤 앨범을 내는 거죠. 근데 이미 뭘 내도 잘 되고 있는 머라이어한테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토미는 내키지 않는 머라이어를 설득했고, 그 결과 머라이어의 캐롤 앨범 제작이 확정. 처음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캐롤곡들 커버해서 하나 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머라이어가 누굽니까? 그 노래 실력만큼이나 작곡에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그냥 나 새로운 곡도 넣자 이래서 자기가 만든 캐롤도 수록하기로 하는데, 머라이어는 그 노래에 자신의 환상을 담기로 해요. 머라이어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면에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특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머라이어 캐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은 나이 3살 때 이혼을 했고, 머라이어 회상으로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지만 매년 망가지기 일쑤였다고 해요. 본인부터 혼혈이 라서 백인 동네와 흑인 동네를 전전하면서 어디 정착하지를 못했고, 거기에 머라이어가 3남매 막내였는데 자기 오빠 언니는 1년 내내 엄마랑 교류도 거의 없었다죠. 기껏 크리스마스 때 모이면은 욕하고 싸워가지고 분위기를 말아먹었다고, 그리고 돈도 많이 없어서 과일 같은 걸로 상을 채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향한 환상이 있던 거예요. 실제 머라이어 캐리의 또 백보컬이었고 이후로는 듀엣도 하는 트레이 로렌즈의 증언을 보면은 머라이어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눈, 순록, 산타 등등. 거기에 머라이어가 또 하나 노래의 포인트를 준 부분이라면은 어린 내가 자라면서 들었을 법한 분위기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Of a white Christmas I used to know.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leigh bells jingle and ring, tingle, tingling too. From young virgin means to meet my love. Oh yeah. 머라이어는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기분 좋아지는 5, 60년대 곡들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영감을 위해 수많은 옛날 R&B와 가스펠 음악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이 캐롤을 얘기할 때면 꼭 나오는 말이 바로 필 스펙터의 Wall of Sound. 소리가 겹겹이 쌓여서 웅장하고 장엄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60년대의 아주 획기적이었던 녹음 기법인데, 실제로 머라이어도 Wall of Sound의 내 버전을 만들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머라이어는 이 곡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꿈꿨던 크리스마스가 어떤 거였는지 차근차근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만들자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 곡의 전설적인 일화로 15분 만에 작곡이 끝났다는 구전이 있지 않습니까? 머라이어는 한여름에 이 곡을 만들었고,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부러 스튜디오를 춥게 만들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캔들까지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1994년 10월 29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싱글로 나오죠.
이거는 그간의 공식을 따라갔고 조금 더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몇 개의 흔치 않은 코드를 넣어 완성한 곡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이 All I Want의 코드를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이 노래는 옛날 곡들에 사용되는 디미니시 코드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클래식한 느낌을 냈다고,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와의 공통점도 보인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 곡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원래 인기가 태풍이 아닌 파도처럼 흘러가는 법이죠. All I Want는 처음 싱글로 나왔을 때 피지컬 카피가 없어서 빌보드 핫 100에도 못 들었거든요. 어덜트 컨템포러리와 에어플레이 차트 같은 서브 차트에서 순위권에 들긴 했지만은 모라이어의 다른 곡들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히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곡은 빌보드의 규칙이 수십 년간 수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나중에 빌보드 룰이 바뀌면서 피지컬 카피가 없어도 곡에 빌보드 싱글 차트 진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2000년 1월 8일에 이 곡은 83위로 핫100 첫 진입에 성공하고 이후로는 약 13년간 또 차트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 번 차트 아웃된 곡은 다시 진입해도 순위에 안 넣어주는 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 곡은 러브 액츄얼리에 수록되는 등 크리스마스 대표 캐롤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도 그 커리어가 무너질 듯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서 그 이름을 남겼죠. 글리터 앨범 이후로 하락세를 겪다가 2005년에 The Emancipation of Mimi 앨범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잖아요. 원래 노래의 생명력과 가수의 커리어는 운명 공동체. 머라이어는 90년대와 2000년대 두 연대에 걸쳐서 빌보드 1위를 배출한 가수가 되고 All I Want도 그만큼 계속 소비가 되는 거예요. Come back, baby, please. 'Cause we belong together. Touch my body, put me on the floor. That's how you rock. Just wanna make you feel like how did. 그리고 빌보드가 한 번 차트 아웃된 곡의 재진입을 허용한 2012년부터 마침내 크리스마스 시즌에 All I Want가 차트 안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 그 기록을 살펴보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크리스마스 때 이 곡이 21위, 26위, 35위, 11위, 16위를 찍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아예 9위,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더니 2018년에는 3위까지 올라가죠. 제 아무리 머라이어 캐리라도 2010년대 커리어는 1위곡도 없고 좀 꺾일 수밖에 없었는데 캐롤 하나가 계속 머라이어를 빌보드 최상위권에서 놀게 해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요즘 세상에는 오래 소비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오래 버티는 곡한테는 더 큰 리스펙을 보내면서 소비를 더욱 촉진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벚꽃 엔딩, 벚꽃 시즌만 되면은 네티즌들이 좀비곡 근황 이래가지고 차트 재진입했다고 서로서로 알려주고, 이 곡의 차트 순위가 일종의 밈처럼 쓰이잖아요. All I Want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도 듣는다, 이 곡은 올해도 살아남았다 같은 말들로 더욱 리스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순위가 더 올라간다. 이 곡의 흥행 자체가 사람들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머라이어 캐리의 커리어를 훑어봅시다. 머라이어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기록이에요. 데뷔곡부터 5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1위를 올리면서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요. 역대 빌보드 1곡 개수도 비틀즈에 이은 2위, 또 한때 16주 연속 1위로 최장기간 연속 1위 기록을 갖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속 1위 주간을 합치면은 총 87주로 이것도 역시 빌보드 역대 1위죠. 그리고 무려 11년 연속으로 빌보드 1위곡을 배출한 곡도 역대 1위 기록이고, 그냥 기록에 있어서는 머라이어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2019년에 All I Want는 결국 머라이어에게 사상 초유의 기록을 하나 더 안겨줍니다. 이 곡이 기어이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가요. 이때 발매 25주년 기념이라고 머라이어가 뮤직비디오를 새로 찍고 홍보는 막 돌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1위로 해보자 이러면서. 12월 21일 이 곡은 2010년대가 끝나기 딱 한 주 전에 1위를 하고, 그래서 머라이어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 연대에 걸쳐서 1위를 한 가수로 등극을 해요. 근데 이게 2020년 1월 첫째 주까지 딱 3주간 또 1위를 해서 순식간에 90, 2000, 2010, 2020 네 연대에 걸쳐서 1위를 한 가수로 등극을 합니다. 빌보드 역대 최초의 기록이었고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기록이에요. 단 한 곡으로 2019년 마지막 주랑 2020년 첫 주 1등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순식간에 두 연대를 늘린 게 기록의 DNA 같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이 곡은 2020년과 2021년 크리스마스 대목에도 1위를 냈고요. 올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1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그럴 겁니다. 연금곡 근황이라면서 All I Want의 빌보드 순위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테고 사람들은 이제는 클래식이 된 이 곡에게 더욱 큰 리스펙을 보내겠죠. 자신의 환상과 소망을 그대로 녹여낸 머라이어 캐리. 현대의 곡이지만은 전통의 가치를 중시해서 익숙함과 세련됨을 모두 잡았어요. 그 덕에 이 곡은 만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마스 캐롤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선택이었던 캐롤 앨범을 인생 최고의 앨범으로 바꿔낸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